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 르비다. 잠재의식의 아버지 성공하게 대가, 또 부의 인도자라고 불리는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모든 사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주에서 생명은 언제나 조화, 건강, 평화, 질서, 대칭, 비율로 표현된다. 그리고 생명은 자신을 표현하려는 성질이 있다. 생명과 사랑, 진리,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망 역시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다. 우리가 행하는 악과 그 결과로 겪는 정신적인 공포는 주관적인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콤플렉스의 산물이다. 죽음, 불행, 빈곤, 고통은 생명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죽음을 표현하려는 생명은 없다. 생명은 온전하고 완전하며 무결하기에 죽음은 생명의 이치에 어긋난다. 생명은 내가 속박되거나 한계에 부딪히는 것 또한 원하지 않는다. 내 앞으로 차가 달려온다고 치자 차를 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없다면 교통사고를 당할 것이다. 자녀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는 건 사랑을 표현하고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다. 심지어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사소한 마음조차 욕망의 한 종류다. 사람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욕망이 없다면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천 년 전 누군가는 기후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돌이나 나무로 집을 지었다. 비와 눈으로부터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지었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벽난로를 피웠다. 하지만 벽난로는 비효율적이고 위험했으며 난방이 잘 되지 않아 라디에이터가 발명됐다. 여름엔 실내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에어컨도 발명됐다. 모든 발명은 욕망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욕망을 모든 행동이 샘솟는 샘물이자 근원이라고 부른다. 시작이 욕망이라면 끝은 발현이다. 아플 때는 건강을 원하고 혼란스러울 때는 마음의 평화를 원하며 가난할 때는 부를 원한다. 반면 욕망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좌절, 불행, 고통의 원인이 된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원했지만 그 욕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삶은 혼돈 속에 빠진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내가 준비되었을 때 찾아온다. 욕망은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기에 잠재의식은 욕망이 주관적으로 실현되도록 한다.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평화롭다. 평화로운 상태에 있으면 조만간 잠재의식은 생각을 세상으로 가져올 것이다. 평화로운 상태에서 욕망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자아와 욕망을 일치시키면 욕망은 외부 세계로 표출된다. 욕망이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 건 잠재의식에 명하는 것이다. 관심을 기울이고 긍정적인 감정, 즉 간절한 기대, 감사, 믿음을 이상에 주입하면 주관적인 현실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 노력 역행의 법칙 4단계. 어떤 아이디어가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나 암시가 되는 수준에 이르면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암시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런 노력이 오히려 암시를 강화시킬 수 있다. 에밀 쿠에의 노력 역행의 법칙을 세상에 알린 찰스 보드웨잉은 암시와 자기암시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다시 말해 의구심이 들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그러고 싶지만 할 수 없어 혹은 청구 비용을 낼 만큼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가망이 없어 라고 말하면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와는 멀어진다는 것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공포나 절망, 믿음 부족 등의 암시는 나 자신을 해친다. 선한 아이디어를 생각하려고 노력할수록 악한 아이디어가 더 폭력적으로 파고든다. 그 결과 혼란스럽고 갈피를 못 잡는 기분이 든다. 노력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의지와 상상력이 대립할 때 결정권을 가지는 건 늘 상상력이다. 에밀 쿠에의 말은 욕망이 상상력이나 믿음과 충돌할 때는 반드시 상상력과 믿음이 이긴다고 풀이할 수 있다. 지배적인 아이디어가 언제나 이기는 것이다.
노력은 두 가지 아이디어나 암시가 상충할 때 반대하는 아이디어를 뛰어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당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네요. 이 말은 두 아이디어 모두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아무런 아이디어도 실현되지 않게 만든다. 산과 염기를 섞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이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원하는 것을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건 아이디어를 무력화시키는 사고의 오류를 저지르는 행동이다. 성공에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손쉬운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최면을 거는 것이다. 최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를 고정해야 한다. 졸린 상태일 때 또는 선잠이 든 상태일 때는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충분하다. 잠이 들 거라는 암시를 주면서 졸린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안간 힘을 쓰지 않고도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보두행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잠재의식에 아이디어를 주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암시하는 걸 아이디어를 압축해 기억에 쉽게 새겨질 만한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겁니다. 그 문장을 자장가를 부르듯이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보두행의 노력 역행 법칙은 다음 4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 온몸을 이완해 가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2. 성공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 그 이미지에 집중한다. 3. 내가 정말 성공했다고 느낄 때까지 성공이라는 단어를 되낸다. 4. 잠이 들기까지 성공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우주의 법칙. 한 약사가 이야기했다. 인생이 수렁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약국에 도둑이 들어 수천 달러치 약과 돈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보험은 손해본 금액의 일부만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한 돈도 마이너스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설적인 생각을 하란 말이죠? 무슨 생각을 할지는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손해를 봤는지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반응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나는 약사에게 도둑이나 주식시장이 건강, 지식, 마음의 부를 훔쳐갈 수 없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약사님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유합니다. 사랑스럽고 상냥하며 이해심이 넘치는 아내와 대학에 다니는 훌륭한 두 아드님을 두었습니다. 약학적인 전문 지식, 약국 운영의 능력과 실무 지식을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부입니다. 또한 도둑은 잠재의식의 법칙이나 내면의 무한한 지식을 빼앗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그 아름다움을 칭송해 보십시오. 약사님의 마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얻거나 이룰 수 없습니다. 손해를 봤다고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손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정신적, 정서적으로 수천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생각을 존중하고 유효하게 여겨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주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나의 설명에 따라 약사는 마음의 불을 빼앗는 도둑을 물리치는 확언을 시작했다. 이 진리를 반복적으로 확언하는 습관을 들인 지 몇 주 후에 주식 중개인에게 전화가 왔다. 중개인은 주식시장에서 본 손해를 모두 만회했다고 기뻐했다. 게다가 10년 동안 소유해온 5천 달러짜리 토지를 5만 달러에 팔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는 마음이 작동하는 놀라운 방법을 이해했고 삶의 기복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에 대한 의식이 부를 낳는다. 손을 뻗기만 하면 무한한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영적인 풍요로움은 내 손안에 있다. 영적인 진리와 나를 합치할 때, 비전을 그리고 조화와 완벽의 법칙을 이해할 때 내 앞엔 건강, 평화, 풍요로움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 번영이란 모든 면에서 역량이나 능력을 키움으로써
내가 가진 능력을 완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종종 사람들은 번영이라는 단어를 돈과 관련해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영적인 창조력을 사용해 내면에서 먼저 번영하지 않는다면 외적인 번영을 거머쥘 수 없다. 잠재의식은 나를 통해 세상에 구현된다. 삶의 모든 것은 나라는 존재를 통해 발현된다. 삶이 주는 기회를 활용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라. 타인과 거리를 두고 자신의 부, 재능, 경험만 탐욕스럽게 추구하면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는 없다. 심지어 자신의 믿음대로 움직이는 주관적인 마음의 힘을 제한할 수도 있다. 재물이 흐르는 삶을 살려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재물이 흐른다. 한 번은 콜로라도 산악지대에 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순회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강연 후 오찬 자리에서 주최자는 내게 사람들이 걱정이 너무 많아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처 산속 오두막에서 살던 노인 이야기를 해줬다. 늘 우울하고 외로워 보이는 노인을 이웃들은 딱하게 여겼다. 노인은 언제나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 만들어진 지 수십 년은 된 듯한 오래된 차를 끌고 다녔다. 지쳐 있고 삶의 이유를 잃은 듯해 보이는 노인에게는 당연히 가족이나 친구도 없어 보였다. 이따금 식료품점에 갈 때면 구운 지 오래된 빵과 가장 싼 음식을 골랐고 얼마 안 되는 동전으로 음식값을 내고는 했다. 노인이 몇 주간 마을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이웃들은 그의 오두막을 찾아갔다. 노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노인의 신분이나 가족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오래된 오두막을 뒤졌다. 그러자 놀랍게도 지폐다발이 여럿 발견되었다. 금액을 합쳐보니 10만 달러에 달했다. 노인은 많은 돈이 있었으면서도 투자를 하거나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노인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거나 이타적인 목적을 실현하는데 그 돈을 쓰지 못했다. 현명하게 투자해서 이자를 불리거나 배당금을 받지도 못했다. 노인은 자신에게 많은 돈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훔쳐갈까봐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걱정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찼던 노인은 돈이 있는데도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했다. 그 돈을 나누면서 크나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라. 인간을 유일무이한 창의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머리, 심장, 손, 즉 생각, 느낌, 행동이라는 능력의 조합이다. 이 책에서 나는 주로 심장, 특히 소망, 신앙, 감사 등 잠재의식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잠재의식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 영성의 근원, 우리가 소망의 씨앗을 심는 땅,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의 원동력이 바로 잠재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존재가 되려면 머리, 심장, 손, 이 세 가지 기능을 전부 합쳐야 한다. 잠재의식, 심장은 무한한 지성, 무한한 힘, 무한한 부와 하나를 이룬다. 현재의식과 육체는 인간의 특성으로 내가 3차원으로 된 오감의 세계에서 존재하며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의 잠재의식을 통해 소망하고 혁신하며 의식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 소망과 아이디어 및 내적 재능의 결실을 볼 수 있다. 또 현재의식과 육체적 감각은 육체적 차원의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즐기게 해준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세 가지 기능 중 한두 가지 기능만 연결짓는 데 그쳐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 잠재의식의 소망을 심기 위해 현재의식을 끌어들여 놓고는 정작 잠재의식이 소망의 대상을 보여주면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절호의 기회를 얻고도 그 기회를 쫓지 않는 것이다. 그 아이디어를 종이 위에 그림으로 옮기지 않았거나 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발명품과 같은 정신적 이미지의 형태로 그쳤습니다.
이는 개발하지 않는 음악적 재능이나 연기력에 비유할 수도 있다. 단지 네라고 한마디 대답만 더하는 수고를 들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말이다. 반대로 세 가지 기능을 한데 합쳐 큰 꿈을 꾸고 창의적이면서도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확신에 차 행동하는 사람들은 열정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 이들은 세상을 뒤흔들어 움직이게 하고 황금 같은 기회가 주는 축복을 받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을 끌어당긴다.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 말을 들은 딸은 고마워요 하고 소리쳤다. 아직 돈을 받지도 못했고 여행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딸은 이미 여행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른 것처럼 감사하고 행복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고 매우 감사했다. 아직 선물을 주지 않았으나 마음으로 선물을 받았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여행을 손꼽아 기다렸다. 자동차를 사러 갔다고 하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델이 재고가 없다고 한다. 원하는 모델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딜러가 해당 모델을 주문해 주겠다고 한다. 나는 딜러에게 원하는 모델의 차를 주문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지만 딜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조만간 내가 주문한 자동차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위의 이야기에서 여행비와 자동차를 받기 전에 어떤 말이 필요했을까? 그렇다. 바로 감사다. 누군가가 베푼 선의에 감사하는 마음은 그 자체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화건이며 이 말의 힘은 나를 축복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다. 침묵 속에서 부의 근원을 발견하다. 침묵이란 마음속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이다. 잠을 자면 고단한 몸의 피로가 풀리고 활력이 생기는 것과 같다. 미국의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신들의 속삭임을 듣기 위해 침묵합시다 라고 말했다. 침묵이란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반드시 해답을 보여주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것을 멈추고 나의 이상과 목표에 주의를 집중하는 행위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침묵을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련했다. 그는 잠들기 전 조용한 상태에서 잠재의식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습관을 들였다. 주변 세계에 두던 관심을 잠재의식의 힘으로 지혜로 돌린 후 잠재의식에 자는 동안 이야기를 전개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잠재의식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시장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흥미진진한 소설 줄거리를 주세요. 잠재의식이 얼마나 훌륭한 응답을 주었는지 스티븐슨이 말했다. 잠재의식의 지성과 힘이 줄거리를 조각조각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모르지만 조각난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 쓴 글과 이야기를 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잠재의식이 자는 동안 써놓은 이야기를 제 손으로 옮기는 것뿐이니까요. 절대적인 믿음이 일으키는 기적. 마케도니아의 군주 알렉산더 대왕은 어리석고 감수성이 예민하던 소년 시절에 자신이 평범한 인간인 선대왕 필리포스 2세의 아들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그의 어머니 올림피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가 제우스 신의 아들이며 신성을 타고났기에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할 것이라 말했기 때문이다.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소녀는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청년으로 훌륭하게 자라 불가능해 보이는 업적을 끊임없이 달성했다. 뛰어난 전사이자 정복자가 된 그를 사람들은 신성한 미치광이라고 불렀다. 기록에 따르면 훈련받지 않아 거칠고 사나웠던 종마 위에 알렉산더 대왕이 안장도 고삐도 없이 올라타자 말이 어린 양처럼 온순해졌다고 한다. 필리포스 2세나 마부는 그 말에 감히 손도 대지 못했는데 말이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신성한 존재이며 모든 동물에 힘을 미친다고 믿었다. 그는 지금의 그리스에 위치한 마케도니아에서 동쪽으로는 인도 바로 옆 파키스탄, 남쪽으로는 지중해를 마주한 이집트까지 광활한 지역을 정복했고 점령지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70여 개나 세웠다. 내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불가능이라 불리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믿음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알렉산더 대왕은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극적으로 발전시켰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몸과 마음에 무한한 힘을 받아들여 위대한 업적을 달성했다.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을 모두 얻는 열쇠는 바로 믿음이다. 사랑, 기쁨, 평온, 감사, 친절, 열정을 비롯한 모든 긍정적인 감정은 믿음의 표시이다. 내 일을 사랑하라.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사랑이다. 사랑은 늘 바깥으로 표현된다.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사랑에는 언제나 대상이 있다. 음악, 예술, 대형 프로젝트, 기업, 과학 등 인간이 노력을 쏟아야 하는 분야를 사랑할 수도 있고 만고 불변의 원리나 영원한 진리를 깊이 사랑할 수도 있다. 이상과 대의를 실현하고 나의 전문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겠다는 감정적 애착이 바로 사랑이다.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사랑했기에 수학의 원리와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다. 정신과학과 사랑에 빠지면 정신과학의 비밀이 드러난다. 원하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가 중요하다. 낡은 사고와 관점을 뒤로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야 한다. 참신한 시각을 가지고 싶다면 마음을 열고 새로운 대상을 수용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음식을 잘 소화하기 바란다면 마음에 앙심을 품으면 안 된다. 불쾌한 감정과 원한도 버려야 한다. 부와 성공을 원한다면 안팎으로 가득한 부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내면의 무한한 부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질투나 부러움을 비롯한 잘못된 감정을 버리고 부와 풍요를 기쁘게 누리며 살아야 한다. 조셉 모피는 부로 향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